이렇게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문화에서는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기준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자주 느끼는 일이죠. 그럼 여기서 바보 같은 생각은 뭘까요? 친구도 결국 적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은 뭘까요? 적도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즉,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문화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반대로 내 문화의 단점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단과 문화는 이렇게 편견과 혐오를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강한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는 편견과 혐오의 길로 가면 정말 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적은 문화면 편견과 혐오를 가져도 그건 대부분 저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많은 문화일수록 편견과 혐오는 욕설과 막말로 가기 때문이죠. 잘 아실 겁니다. 욕의 어휘수가 그 어떤 언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어. 재밌는 건 그 욕의 어휘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욕설이 없지만 저주를 많이 하는 일본의 문화. 한민 박사의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문화적 차이들은 늘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내가 속한 집단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무슨 얘기냐? 외국에서요, 직장인의 이직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1등이 급여, 2등이 조직 문화, 3등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다 한 단계씩 내려가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주체성 강하고 주인공의식 강한 한국의 문화에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백 가지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첫째,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건 이 문제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나쁜 성품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무언가 다른 내부적 문제점 때문인지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면 결국 원망과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적응적인 측면들만 더 부각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종종 따돌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일본의 이지메 문화와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 문화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주인공 문화의 산물이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를 하시게 되면 따돌림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